네, 고속기로에 서 있는 이명희 이사장의 또 다른 폭언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의 한 여고생이 실종 닷새째를 맞고 있는데 이렇다 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국대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 강신업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명희 전 이사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으로 구속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오늘 또 결정이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이죠. 또 수행기사를 때리고 폭행하는 것으로 의심된 영상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제 수행기사에게 욕설도 했고 폭력도 행사하고 있는데 네. 보셨죠? 네네. 이게 수습이 참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한 20분 동안인데 무려 그 50여 차례 이상의 예. 폭언, 폭행, 또 상당히 그 인격 비하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일반인이 그냥 봤을 때는 저 같은 폭행이 정말 상습성이 있구나. 예를 들면은 일정한 습벽으로서 습관처럼 저렇게 나오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농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도 이 영상을 나름대로 포함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상습 폭행 혐의를 범죄 요건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조금 더 법원에서 한번 상습성이 있는지를 다투어 범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 같은데 이것이 일반 시민에게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그렇죠. 소위 부정적 인상 형성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평가가 달리 될 가능성은 일단 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추가 사항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불리한 그런 것으로 합동해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기자 한 분이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별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오늘 아침에 기사를 기억합니다. 경찰 조사를 할 때 이미 이 영상은 확보가 된 상황이었고 그걸 반영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된 것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영상이 공개된 후에 어떤 상황이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크게 달라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나온 11명의 피해자들 중에 한 명인데 예. 당시에 이제 경찰은 이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드러난 것이 말이죠. 기자한테 드러난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네. 것이죠. 근데 다만 그때는 이제 이것이 다 들어가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 여부를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구속에 대해서 다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네. 그럼 기소가 됐을 때 이런 동영상이 이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놀라운 것이 말끝마다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폭행을 되게 한다든지. 심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불리하게 나중에 재판을 하면 말이죠. 그때 이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2013년에 촬영된 것이다 보니까 폭행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이게 5년이 지나서 여기 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던데요. 네, 그게 좀 애매합니다. 예. 2013년 일이라고 하는데요. 예. 2013년에 몇 월 달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단순 폭행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예. 2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 되면 5년이 이제 공소시효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2013년에 초반에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소를 빼고 할 것이고요. 만약에 2013년 후반에 있었다면 아직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사건을 보면서 이명희 전 이사장의 그 어떤 행동들을 봤을 때 분노 조절 장애에 의심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셨겠습니다만 또 화를 낸 것도 좀 정도라는 게 있는데 전직 수행기사 말을 들어보면 이명희 사장이 높은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격조 있게 행동을 했는데 아랫 사람들한테는 정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제가 말씀드렸었던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명희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부터 진단서도 발부받아서 제출을 했었죠.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진단서에 반드시 기속되는 거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또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예.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지금 기사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 다 종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사의 얘기는 지금 말씀처럼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찬찬히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는 화가 나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예. 분명히 있다. 더군다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마치 고상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일응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사의 주장이. 왜냐하면
정말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간헐성 폭발 장애. 예. 갑자기 화가 끓어오르다 보니까 그러면 기자들이 아침에 또는 과거에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그것에 갑자기 화를 내야 됨이 사실 네, 오히려 정말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주체가 안 되는 거. 그렇죠. 아, 이거 정말 그 분노 조절 장애고 이 상황에서 심신미약의 그 상태였다. 즉 정상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 자체에도 무엇인가 나중에 재판에 가서 양형의 장량 감경 죄를 줄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 화가 날 만한 그와 같은 질문을 받았음에도 사실은 마음을 잘 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간헐성 폭발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 오히려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나보다 약자에게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내가 또는 대한항공이 월급을 주는 그와 같은 운전기사라든가 가사 도우미한테는 상소리뿐만이 아니고 폭행도 하고 이건 해도 된다. 나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성격의 그 소유자가 아니냐. 분노 조절 장애하고 좀 거리가 멀다. 이런 반론도 충분히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갑질 영상이 추가 공개가 된 내용들을 지금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게 네. 잘못한 것을 저희가 때 대해서 화를 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넥타이를 맸다, 전화기를 가져왔다, 개인 전화를 뒀다는 이유만도 저렇게 그 어떤 뭐 심한 욕을 한다는 거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저거는 예. 뭐 기본적으로 성격 형성이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인격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 아랫사람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윗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나 방법이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일을 시키고 그럴 때도 얼마든지 좋은 말로 부탁을 하듯이 사람을 또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욕설이라든지 다른 어떤 화를 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굴복시켜 가지고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킨다든지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성격 장애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성격 장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범죄하고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또는 양형 요소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저런 갑질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저런 것들을 딱히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사건과 별도로 또 불법 가사 도우미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가 오늘 정도 이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네, 예상을 오늘 하고 10시 계십니까? 반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불법 가사 도우미 고용 이거에 대한 것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출입국의 그 외국인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영장을 신청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외사부에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불법으로 가사 도우미를 쓴 것은 분명합니다. 약 네. 20여 명을 썼다고 그러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은 약 10여 명 정도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명희 씨는 대한항공에 어떤 직함도 없거든요. 그런데 비서실이라든지 인사전략실 내지는 필리핀 마닐라 지점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지시를 한다든지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 가사 도우미를 평창동에서 썼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혐의는 이제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라든지 내지는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뭐 여권도 뺏었다 못 가게 네. 말이죠. 이 필리핀 도우미들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이와 협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검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돼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늘 늦은 시간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 이제 저번에 했던 그 특수폭행, 특수상해 이런 것들은 그 혐의가 좀 분명하지 않았어요. 특수라든지 내지는 상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혐의는 분명합니다. 예. 불법인 것도 분명하고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럼 구속이 꼭 필요하냐? 도망을 갈 거냐? 내지는 증거를 인멸할 거냐? 이런 건데 지금 워낙 그 여론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혐의는 분명해서 발부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있지 않다 하더라도 증거 어떤 사안에 대한 소명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 보시는 그렇죠. 건데 네. 만약에 또 기각이 뭐 다른 사안이긴 합니다만 기각이 된다면 한진과 수사가 이제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 같은 건 저희가 좀 뭐 해볼 필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체적인 뭐 수사의 그 추동력이 조금 뭐 약화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구조적으로 이 사물 관할이 그 다르기 때문에 예.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이고요. 이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입국 당국입니다. 예. 또 밀수나 이제 그 관세법 위반은 이제 그 관세 당국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와 같은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설령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손치더라도 사물 관할을 맡고 있는 수사기관은 계속 수사를 해서 그 기관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사안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금 그 전략적으로 그 아쉬운 것은 만약의 경우에 이와 같은 그 다른 사물 관할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을 하나의 뭐 타스크포스 팀으로 만들어서 그 어떤 그 기관이 총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죄를 한꺼번에 묶어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오히려 구속영장의 청구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개별 기관별로 이렇게 그 단발적으로 단면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이를테면 출입관리법도 이번 사안으로 만약에 이 다른 사람이 혐의자였다고 한다면 이게 구속사항이 아닐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으로 구속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다만 이제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을 그 이용해서 거기에 그 사모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범죄 뭐 중대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 청구에 우리가 논의를 해보는 것인데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된다면 전략적으로 좀 아쉬움이 각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총괄적인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으면 사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뭐 그랬으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더 높였을 공산이 크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관련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좀 쭉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좀 짚어보면 일단은 강진에 사는 여고생이 아빠 친구가 소개를 해주는 일자리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아빠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했더니 집에 데려다 줬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밤 11시가 되기까지도 돌아오지 않자 엄마가 이번에는 그 친구분의 집을 직접 찾아간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뒷문으로 도망치듯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나온 사실관계인데 지금까지 상황을 쭉 살펴봤을 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글쎄 말입니다. 같거든요. 전남 이제 강진군 여고생 실종 사건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지금 앵커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16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16일 날 2시에 그 아빠 친구라고 하는 그 B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국 이제 만나서 그 해남 방면으로 이제 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그 16일 전날 15일 날이죠. 15일 날 3시 30분 정도에 이 지금 여고생이 자기 친구에게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내일 그 일자리 때문에 그 뭐 아빠 친구를 만나러 간다. 그래서 내가 연락이 없으면 신고해 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새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15일 날 이제 그런 이제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것이죠. 그리고 16일 날 이제 이 아빠 친구라는 사람이 이 강진군 여고생이 성전면이라는 데 삽니다. 강진군. 예. 근데 그 집에서 6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왔었다는 것이 차량 조회 기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CCTV 기록으로. 예. 거기 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 여고생을 태우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태우고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이 도안면 지공리라는 데로 가게 됩니다. 지금이 이제 지나가는 장면이 그렇죠. 차에 찍힌 CCTV에 예. 찍힌 장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에 이제 집에서 떠난 건 2시인데요. 예. 저기에 간 것이 4시 반입니다. 예. 그런데 약 2시간 반 정도의 이제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차를 같이 타고 갔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 아빠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강진읍에 삽니다. 네. 강진읍에서 저 보신탕집 뭐 이런 것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갔다 와가지고 강진읍에 와가지고 의류를 태운다든지 세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밝혀졌거든요. 근데 거기 저 강진읍에 오기 전에 그때는 도안면 지공리라는 곳에서 약 2시간 반 정도를 머무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동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때는 아빠 친구라는 사람은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 실종된 여고생의 휴대폰이 거기서 꺼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산 쪽에서 꺼진 그 거죠? 야산이죠. 야산에서. 예.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와가지고 다시 의리를 태운다든지 내지는 또 세차를 한다든지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일대를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수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여고생의 어떤 행방이 묘하다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당일 행적이 참 의심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신변이 미확보된 게 이제 뭐 자살을 그러니까 목숨을 끊은 채 숨진 채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단순 가sul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좀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 시나리오를 좀 가장 염두에 두셨나요? 네, 저는 보시기에. 일단은 이것이 단순 가출로 판명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꼭 이 사건이 아닌 경우가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냥 개인적인 그 추정입니다만 예. 일단은 이 친구 아빠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여고생에 대해서 일정한 목적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것을 하나의 소재로 삼았는데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그 소재로 삼았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로 이 여고생을 일단 꿰어내어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 예. 이것이 이제 그 성공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리부터 계획됐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차량 안에 있었던 그 블랙박스를 5월 말부터 작동이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고장 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끈 것인지 저는 이제 후자에 조금 더 가능성을 두는데 예. 그리고 휴대폰도 일부러 혹시 집에 두고 온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휴대폰을 통해서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것이 될 것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차 안에서 무엇인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일정한 행위들이 하는 것을 시도를 했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예기치 못한 강력한 저항이라든가 무엇인가 나의 그 행동이 발각될 아주 그 또렷한 뭐 증거가 남았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결국은 이제 수습하는 방안으로서 끔찍한 사실은 뭐 행위 같은 것을 했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 이 사안을 결국은 이제 완전히 은닉하기 위해서는 이 차 안을 빨리 이제 없애야 되고 또 그 이 소녀의 여러 가지 소지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없애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행동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현에 옮겼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잘 많이 아는 가장 익숙한 장소에 일정한 그와 같은 은닉 행위와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 근거해서 지금 질문이 어떻게 추정하시냐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추정을 해봤습니다만 예. 사실은 단순한 가출로 판명되기를 저는 제일 바라고 있고요. 예. 따라서 지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용의자의 예를 들면 손톱 밑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혹시 이 피해자의 뭐 DNA 증거가 있다든가 또는 그날 입었던 외출복에 그 유류 증거, 예를 들면 이 여고생의 옷이라든가 아니면 소지품에 그 유류 증거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있어서의 정밀 감식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차 안에서 뭐 혈흔이라든가 이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까 강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세차를 했기 때문에 혈흔 반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머리카락 상당 부분 또 발견됐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네. 이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한 이제 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비건전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이 용의자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했지만 예기치 못한 결과 때문에 결국 끔찍한 행위까지로 발전되지 이게 않았을까 또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본 거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게 계획된 범죄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라는 전제를 깐다면 이런 계획된 범죄를 하고 나서 목숨을 끊는 행동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 겁니까? 심리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예를 들면 나의 행위 자체가 발각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라고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런 이 여고생이 지금 만약에 생존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는 사실상은 마음속에 그려뒀던 것은 아니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의 만약에 성행위라고 한다면 예. 그것으로서 뭐 지속을 하고 이 지속을 계속 가능하게 하는 일정한 뭐 약점을 잡고 있거나 자신의 계획보다 좀 더 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당황한 주체가 것이다. 그렇죠. 되지 못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이다. 예, 그리고 예.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부모가 나의 행적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방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내가 지금 현재 너무 준비된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행위까지 계획은 했던 것은 아니고 일정한 비행 행위만을 계획을 했지만
뜻하지 않게 끔찍한 결과가 생겼기 그러니까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한 수습 예. 때문에 예. 저희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얘기하는 거긴 있습니다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쨌든 그 피해자와 그러니까 그 딸과 함께 친구의 딸과 뭔가 합의하에 뭔가 크게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연기됐던 그렇죠.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네. 거냐면 12일 날 말이죠. 그 예. 며칠 전에 그 아빠하고 그 아빠 친구라는 사람하고 예. 지금 이 여고생하고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같이? 예, 식사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옛날에 그 식당에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잠깐 한 적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던 곳은 그 아빠 친구의 식당이 아니고 예. 아빠 친구가 다른 곳에 소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같이 타고 간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해남 방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와 같이 이 여학생한테 마음을 두고 깨어내가지고 그렇게 차를 타게 만들고서 어떤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 15일날 아까 왜 이 여고생이 자기 친구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내일 이제 아빠 친구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간다.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신고해달라는 신고를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메일을 보내기 직전에 사실은 이 여고생이 우연하게 그 지금 아빠 친구를 학교 앞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럼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빠 친구가 여고생을 만나러 학교 앞을 방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말이 또 나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빠 친구라는 사람이 어떤 흑심을 품고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예. 어떤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예. 메일까지 보낸 걸 보면 여고생도 미리 조금 뭔가 좀 불안함을 감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할 수 있는 남성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조금만 더 빨리 찾았다고 한다면 경찰이 좀 더 이제 도주를 했을 때 신변을 확보를 더 빨리 했다고 한다면 사건의 실마리를 더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들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고 자체가 그 새벽 한 12시경에 뭐 이루어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경찰이 이 집에 새벽 1시경에 또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네. 새벽 6시 반에 극단적인 선택 결과까지 생긴 것인데 사후적으로 보면 그 시점에서 무엇인가 긴급 체포를 만약에 했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안 생기고 또 소녀의 행방을 알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후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똑 떨어지는 무엇인가 혐의도 없고 일정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그날 무엇인가 차를 제공해줬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긴급 체포를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사후적으로는 예. 아쉽기만 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말이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제 긴급 체포를 하고 나서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되면 아니 경찰이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단지 의심이라고 하는 이유로 어떻게 48시간이나 감금할 수 있느냐. 이거는 비인권적인 경찰이다. 이런 또 비난을 경찰들은 많이 이제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과 소재가 있지 않는 한 긴급 체포를 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드리면 사후적 판단으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긴급 체포를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입장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그것이 이제 불법으로 유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이 사이트를 운영을 했는데 국내 최대 규모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회원 수가 무려 85만 명이고 하루 방문객 수가 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금된 사람이 6명인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래머 전문가 그 2명이 있고요. 운영자가 있고 또 네. 이것을 계속 업로드 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또 대포 통장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그 피해자가 약 15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음란물이 있고요. 결국 여기에 그 수익 구조 그 자체는 도박 사이트라든가 음란물에 대한 또 다른 소개라든가를 통한 구조가 있어서 광고비로 수익 구조를 얻습니다. 그래서 2년간 약 5억 원에 해당되는 불법 부당이익을 얻었던 것인데 6명에 대해서 경찰이 예. 그 입건을 했고 가장 관심을 끄는 사항은 몇 달 전에 그 문제가 됐던 비공개 촬영 사진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등장이 되었고 이 비공개 촬영 사진을 올렸더니 그 회원 수와 그 방문자 수가 아주 급증을 했다.
이것이 또 이 사건의 하나의 특징이 아니라 보입니다. 네. 네, 뭐 이런 비공개 사진 불법 유출 사건이 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네. 처벌이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강화해야 된다면 좀 어떤 방법으로 좀 강화돼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번에 이제 유튜브 양혜원 씨 예, 사건이 이제 터졌을 때만 해도 예. 그것이 뭐 조그만 사건인지 알았는데 그것을 조사해 보다 보니까 거대한 어떤 공룡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비공개 사진 찍는 것이 예술이 아니라 상업적 어떤 외설이었던 거죠. 거기서 찍었던 사진들이 지금 이 사이트를 통해서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32,000장 정도가 지금 유출이 됐고요. 예. 그리고 피해자만도 154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걸 보는 회원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원들을 보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도박 사이트 같은 걸 광고를 하면서 수익도 거뒀고 그래서 예. 부당이득도 뭐 약 5억 원 가까이 거뒀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와 같이 또 뭐 디지털 장의사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뭐 삭제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유포해 주는 사람 또 찍는 사람 이래 가지고 하나의 공룡 조직처럼 해가지고 먹이사슬처럼 돼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봐가지고는 이 암적 조직과 같은 것을 뿌리 뽑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고 예.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데 일단 법은 있습니다. 예. 사실은 비동의를 받아가지고 찍어서 영리 목적으로 유포를 하면 뭐 7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법들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것이고 그리고 처벌도 좀 미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있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발본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번 이제 그 찍으면 유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또 재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이트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이 돈을 주고 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사력을 좀 모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법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포자라든지 또 비공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내지는 이것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시키는 사람 또 디지털 장의사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법을 촘촘하게 더 강화시켜서 하여튼 이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 발본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